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 사회에서 만나시는 분들하고 자기소개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무슨 회사 과장 오유명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5년 차이고 HR 담당하고 있어요.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죠? 글쎄요. 직급은 부장쯤 승진했으면 좋겠고 인사 책임자가 되어 있겠죠? 물론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싶어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요? 한 10년 정도 더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봐요. 그럼 그 후엔 뭐 하실 건데요? 만약 명함 앞에 무슨 회사, 무슨 직급 이게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럼 아마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나서 정말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딱 이름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러게요, 전 누구인가요? 이렇게 답변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무슨 회사 다니냐 그러면 어디 회사 다닌다.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부장이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시냐고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직급을 얘기하고 회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을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고 여지까지 그냥 쭉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답변에 그냥 원활하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대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방송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 질문에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일 하고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뭘 할지 전혀 대책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불편한 진실하고 맞닥뜨리게 되실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히 지금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확률이 100% 중에 90% 맞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 확률도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지 않은 분들이 새로운 일을 찾는 방법은 이미 정답이 정해진 일을 또 한 번 이제 그런 일에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뭘 잘하고 어떤 일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없는 분들은 이미 그게 결정된 일로 투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50대까지 한 분야를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쫙 약간의 방황기, 이게 은퇴를 준비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매뉴얼과 정답이 정해져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게 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투입할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번 달은 뭘 중심적으로 하고 메뉴는 뭘 하고 어떻게 디스플레이하고 손님은 어떻게 맞으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열심히 이제 하면서 자신은 몸으로 열심히 하는 분야에 또다시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 미만입니다. 5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90%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잘해서 은퇴한 이후에 창업을 했는데 누구나 아는 창업을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이죠. 이런 경우에 성공 확률은
1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한다는 거예요. 5년 뒤까지 그 일을 할 확률이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50에 은퇴했어.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어떻게 버텨서 10% 안에 남았어. 그러면 55세도 여전히 프랜차이즈 사장인 건데요. 만약에 5년 뒤에 망했어요. 그러면 55세를 전후로 60세를 전후로 뭘 해야 돼? 다시 원점이야.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금도 없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많아졌어요. 신체적으로 하려니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도 이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50대 후반, 60대부터 80까지 산다 하더라도 20년, 100세까지 살면 4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놀고 먹기만 해도 될 정도로 자금을 만약에 만들어 놨다? 그분은 그냥 노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또 놀기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뭘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한 상황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가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바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그냥 스스로 농사 지은 거로 이게 자급자족하고 물물 교환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인식의 상태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혹시 그 매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 단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생존의 욕구예요. 먹고 살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원초적인 단계의 욕구인데 이게 만족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한테 고차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논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안전의 욕구예요. 어딘가에 내가 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그런 권리를 찾게 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욕구가 성취의 욕구죠. 무언가를 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 마지막 욕구가 바로 존경의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준까지 한다. 그게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를 꿈꾸고 사는 사람이라면 앞에 먹고 살고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해결을 하면서 그 윗단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도 바로 고차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특별한 신앙적인 부분들에 기인해서 가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그 사고방식이 강화돼서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많이 예를 들어드리는 분 중에 하나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존경받겠다라는 욕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이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게 그래서 굶주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안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막 나서서 호의를 해주면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퍼스널 브랜드 이거에 대한 진짜 이유 뭘까? 바로 내 자체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이 퍼스널 브랜드의 힘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행복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느라 브랜드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를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될 게 뭐지? 이걸 뭐 신의 계시로 받으시든 아니면 스스로 철학적으로 깨닫게 되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린다 그레튼의 일의 미래였습니다. 일의 미래에 보면은 이제 이 엄마가 자기 자녀들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이 휴일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네는 나중에 뭘 하고 싶어? 나는요,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두 아이들이 자신들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직업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교사, 하나는 기자. 근데 이 린다 그레트는 생각을 해본 거야. 10년 뒤에도 이 일을 정말 얘들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을 전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를 분석하고 찾아내서 글을 쓴 책이 바로 일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오데스크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업에서는 평생 한 직원을 책임지기 위해 회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채용 형태 자체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회사는 기획과 재무, 마케팅과 같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소규모 브레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고 생산, 디자인, 기술, 홍보, 물류, 세무, 법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일은 전문 회사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어지간한 일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이 될 거고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각각 개별 진행되는 모든 하나들이 또 소규모 프로젝트로 연관돼요. 그럼 프로젝트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 기간 동안만 같이 계약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자신을 준비하고 또 트레이닝하는 기간으로 갔다가 또다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모였다가 해쳐 모였다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이 오데스크에 보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게 일을 하고 있는 수준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별점으로 매겨진다. 자신이 하는 일이 5가지로 기준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일의 수행 능력,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만약에 1점부터 5점 만점에 몇 점이든지 줄 수 있겠죠. 이건 일을 시킨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실성, 1점부터 5점. 그 다음에 기한 준수, 업무 완숙도, 친화력. 이렇게 뭔가 그 기준을 정하고 각 기준에 1점부터 5점까지 일을 준 사람이 평점을 매겨서 이 사람은 다음번 프로젝트에 같이 써야 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한다는 거죠. 반면 실제로 이 일에 투입됐던 전문가도 일을 우리한테 맡긴 기업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일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보상은 제때 하느냐, 필요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가 서로를 체크하고 이 평점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과 높은 점수를 얻은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서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만약에 월급을 안 준다거나 이 프로젝트 기간을 뭐 제대로 이렇게 명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평점이 안 좋은 기업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전문가들이 회피하게 되면 좋은 고인력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고요. 나 스스로는 능력이 굉장히 높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성실하거나 업무 완숙도가 낮아서
끝까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젝트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결국은 내가 나의 평점 관리를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 그레튼이 아이의 그 미래를 예측해 본 결과 교사라고 하는 직업과 기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 10년 후에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분야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 뭐 야구나 축구 같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해당 관련된 그 경기 내용을 정말로 언제 누가 어떤 득점을 했다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그걸 누가 쓰느냐? 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검색으로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관련된 내용을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교사라면 자신의 위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불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기업 자체가 이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나 스스로 내 이름으로 현역으로 살면서 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나의 성과를 스스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하는 그 상황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미래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아예 이 분야가 없어지나? 뭐 이렇게 하여튼 미래를 조금 예측해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점쳐봐야 될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지금 회사가 10년 후에도 당신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이상 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면 내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나의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다가 월급을 받으면서 나의 숙련시킬 시간 자체도 잠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3번째, 당신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고도로 숙련된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일인가? 그냥 매뉴얼에 의해서 누구든지 조금만 배우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아마 미래의 일들의 상당 부분들은 숙련된 전문가를 원하게 될 거예요. 숙련된 전문가라고 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투입되더라도 필요한 수준, 기준 이상의 실력을 늘 일정하게 보유한 사람을 우리는 숙련된 전문가라고 합니다. 아는데 자격증을 따서 분명히 아는데 막상 그 일을 실제로 해보면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를 많이 맞닥뜨리면서 그 일을 했던 전문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어요. 해결할 힘이라 함은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와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지혜가 있고 네트워크까지 확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당신이 그 일을 했다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만들고 있는가? 대부분 회사를 그냥 다니는 분들은 회사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 증명할 만한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증명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제 뭘 해요? 검색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분야, 했던 일의 성과, 수준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믿지도 않는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수준으로 이런 강도로 이런 성실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인터넷에 기록을 남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기록해주면 참으로 좋겠구만. 근데 기록을 안 해주겠죠.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요. 시간 이꼬르 돈입니다. 나의 시간을 쓸 것이냐. 결국 내가 내 돈을 쓰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쓸 것이냐.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름 석자가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자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절대 시간만큼을 몰입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딱 얘기해도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가 딱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이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평생 현역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목적과 핵심 그리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으냐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투비 되고 싶어 하는 그 상태에 가기 위해 필요한 그 일을 그때그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나이가 많아서 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성실성을 이제 인터넷 세상과 연결된 세상에서도 미래의 일의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약간의 필요한 기술을 접목해서 축적된 지식을 기록 데이터로 바꿔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것만큼 금방 뭐가 될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그 필요한 영향력을 축적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버틸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큐에 뭔가 금방 되겠지 생각하고 해보고 안 돼서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 직장에서 10년을 버티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기업에 입사했다 생각하고 저도 조연심이라고 하는 기업에 입사를 했거든요. 이 기업을 입사를 했으면 이제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뭘 파는 회사지? 이 파는 제품도 해마다 리뉴얼하고 신제품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 그 제품을 뭐로 만들 건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전 그걸 해마다 책을 쓰면서 신제품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10년 가까이 지속해 온 거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조연심이라고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이고요. 잘리지는 않지만 잘 되게 하거나 못 되게 하거나 그 모든 거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한다면 이거 이제부터 뭐 해야 돼? 그 고민도 제가 해야 되고요. 어디까지 해야 돼? 그 고민도 물론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기업에 입사를 하든 뭐 어떤 창업을 하든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까지 하면 돼. 이런 수준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런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직업을 일기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직업 2기는 퍼스널 브랜드로 자신이라고 하는 기업에 입사를 하시고 그 기업의 제품과 그 다음에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2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1기를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투입하신 것처럼 역시 직업 2기도 10년에서 20년을 투입하신다 생각하시면 충분히 뭐 어떤 일이든 해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도 우리는 안 죽기 때문에 다음 3기의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끝나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충분히 지금 잘 먹고 살아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서 진행을 한다면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든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돼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에 딱 맞닥뜨려야 될 많은 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나의
시즌 1이 끝나가는구나를 인식하시고 시즌 2를 준비하는 것도 시즌 1을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준비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바로 그 일을 하시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결국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스톱, 멈추지만 않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번 편안하게 자신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버틸 힘이 생기니까요. 자,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당신의 브랜드가 영향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